여기 한 소년이자 청년이 삶의 무거움을 견디며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탄지로에게 있어 삶의 의미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탄지로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숯을 팔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탄지로에게 있어서 가족은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혈귀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동생 네즈코마저 혈귀가 되어버렸지만 그녀는 탄지로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으로서 앞으로 탄지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표이자 의미가 되었고 탄지로는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려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탄지로는 네즈코를 지고 다니며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스스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받아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졌을 거라고는 믿기 힘든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상처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단순히 쉽고 편한 인생을 택하지 않고 높은 목표를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작은 일들을 다 해갑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합니다. 네즈코를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 중 일어날 위험으로부터 유일한 가족인 네즈코를 지키기 위해 말이죠. 동시에 탄지로라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다정함일 것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저자이자 많은 젊은이들의 희망이 된 조던 피터슨 교수가 귀멸의 칼날에 탄지로를 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비교적 10대의 어린 나이의 탄지로에게는 너무나 큰 책임과 무거운 짐일지 모르지만 그는 잘 버텨내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이죠.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온 것일까라며 세상을 탓하며 그 분노를 세상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거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고 이별을 겪거나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영원히 떠나보내게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에 충실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의 쾌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편하게 살겠다는 편의주의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기도 한다는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우리 모두 각자가 인생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야 하는지를 랍스터라는 생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랍스터는 더 좋은 영역을 얻기 위해 다투는데 그 결과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됩니다. 패자는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채 패배자라는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한번 패배한 랍스터는 그전처럼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없으며 심지어 예전에 한번 이겼던 상대에게라도 다시 이기는 경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패배한 랍스터는 위계 질서 내에서 스스로 패배자라고 인식하며 계속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의기양양했던 모습과 태도를 잃고 실패하고 패배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승리한 랍스터는 한껏 높아진 세로토닌과 함께 승리감을 맛보며 우쭐한 마음으로 당당한 태도와 자세로 좋은 영역들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많은 암컷들의 구애를 받아 자신의 종족을 보존할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랍스터의 세계처럼 사람의 세계도 승리자와 패배자가 나뉘기도 하고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가 나뉘게 됩니다. 승리자와 성공하는 사람은 한껏 높아진 태도와 자신감으로 앞으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과 승리를 쟁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패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떨어진 자신감과 축 늘어진 태도로 무언가 성취하는 것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입술을 위로 움직이고 입술 주변에 근육을 올려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잠시나마 행복하고 기쁘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행복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적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패배하고 좌절한 랍스터처럼 침울한 모습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등을 똑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고 당당하게 설 때
내 머릿속의 뇌는 나 자신을 승리자처럼 판단하게 만들게 작동하여 더 이상 패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고 이루어내고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쉬운 길에는 편의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쾌락과 그리고 저급한 쾌락에 쉽게 몸을 맡긴 채 어렵고 고된 현실을 피하면서 인생의 책임감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 그 순간뿐이죠. 그런 쾌락으로 잠깐 동안 현실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그 쾌락이 지나간 후에 너무나 큰 절망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절망감과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저급한 쾌락에 몸을 맡기거나 술과 담배, 포르노에 의존하고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며 심지어 마약과 같은 것에 손을 대는 등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편의주의를 포함해서 쉬운 길을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이고 어떠한 고귀한 가치도 삶의 의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미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정면으로 부딪히며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의미 있는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기꺼이 쾌락과 충동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신만의 인생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주관적인 것을 넘어 가족, 사명감, 공동체, 사랑 등 보다 객관적이라고 할 만한 누구나 공감할 만한 삶의 의미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확행, 욜로, 자유와 권리의 가치와 이름으로 나의 다양한 선택과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목표와 의무, 책임감을 잃은 채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며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탄지로가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사람들을 혈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책임감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